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문하신 공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11LC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학과 학생들이 지방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여러 지방의 호텔에 머무는 동안 이들은 여행 시작부터 끝까지 소름 끼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결국 이 수학여행은 자신과 학과, 친구들 모두 평생 잊지 못할 공포의 수학여행이 되고 말았죠.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니 부디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소름 끼치는 경험담입니다. 사연자분을 B씨라는 가명으로 부르겠습니다. B씨는 수요일 밤에 태어났고 불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절에 가서 공양을 드리고 수행을 하며 아침에는 스님들께 시주하는 일을 자주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사고로 죽은 사람을 보면 기회를 만들어 그들을 위해 공덕을 쌓고 명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심지어 길에서 차에 치여 죽은 개나 고양이들을 위해서도 공덕을 쌓아주곤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그녀는 종종 무서운 일을 겪거나 영혼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귀신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대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 수학여행이 그녀에게 이상하고 소름 끼치는 일들을 겪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하룻밤은 밤새도록 귀신에게 시달려야 했죠.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서기 2010년경에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북부지방의 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당시 1학년을 막 마치고 2학년으로 올라가는 방학 기간이었습니다. 학과에서는 학생들을 데리고 약 일주일간 지방으로 수학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학과를 전공하는 사람은 미래의 직업 활동을 위해 현장 답사를 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학과를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청취자분께서 어떤 학과에 재학 중이었는진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대학교는 북부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여행을 떠날 때도 보통 북부 지역부터 답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할 지방은 바로 치앙마이였습니다. 그녀는 한 호텔에 묵게 되었는데 그 호텔은 현지인들에게는 이름이 아주 자주 바뀌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묵게 된 방은 상태가 꽤 낡았고 모든 가구는 오랫동안 사용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방 안의 조명은 어둑어둑해서 전혀 밝지 않았고 방 안 분위기를 더욱 으스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이 방에 들어선 순간부터 누군가 계속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처럼 운이 좋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인솔한 교수님 한 분이 치앙마이 호텔에서 무언가를 마주쳤던 겁니다. 그 교수님은 기독교인이었지만 귀신이나 그런 것들을 자주 보는 분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호텔에서 체크아웃한 후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어젯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밤 10시가 거의 11시가 다 된 시각에 교수님은 옆방에 묵고 있는 다른 교수님을 찾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아침 일정을 물어볼 생각이었죠. 걸어가던 중 교수님은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여자의 모습은 평범한 호텔 투숙객처럼 보였습니다. 예쁜 치마를 입고 팔다리도 멀쩡하게 평범하게 걸어오고 있었죠. 다만 그 여자의 표정이 매우 어둡고 슬픔에 가득 차 있어서 교수님은 무심코 곁눈질로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약 5m도 안 되는 거리까지 가까워졌을 때 갑자기 한방 앞에서 멈춰서더니 벽을 향해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교수님도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그 여자가 무엇을 하려는지 의아하게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벽을 향해 섰으니까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그 여자가 벽 속으로 걸어 들어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교수님은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다리가 얼어붙어 거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황급히 몸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곧장 돌아갔다고 합니다. 첫날 밤의 무서운 이야기는 이 교수님이 겪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학생들 중에서는 악몽을 꿨다고 말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교수님처럼
무언가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로 벽을 뚫고 들어갔다고 말이죠. 처음에는 그곳이 문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곳은 막힌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여자가 벽 속으로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이 호텔의 역사에는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녀가 살해당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전설에 따르면 그 방에서 살해된 후 시신이 침대 밑에 숨겨졌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호텔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와 전설이 많았습니다. 치앙마이 호텔에서의 첫날 밤 이야기는 이 교수님이 가장 심하게 겪은 일이었습니다. 둘째 날과 셋째 날 밤에는 다른 곳으로 호텔을 옮겼습니다. 둘째 날 밤에는 북부 아래쪽 지방의 한 호텔에서 묵었고 셋째 날 밤에는 죽음의 철도 근처에 있는 한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그녀와 수학여행단은 이번 여행이 그럭저럭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치앙마이 호텔에서 교수님이 귀신을 본 일 외에는 더 이상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넷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일행은 한 사원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원의 가명을 추안론 사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원은 이름이 긴 지방에 위치해 있는데 아마 태국에서 자동차 번호판 이름이 가장 긴 유일한 지방일 겁니다. 사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사원의 분위기는 낡고 스산했으며 햇빛이 거의 사라질 무렵이라 그녀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입구에서 강사의 설명을 듣고 앉아있는 동안 그녀는 심심해서 풀을 뽑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설명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강사의 이야기가 거의 끝날 무렵 갑자기 향기로운 냄새를 맡았습니다. 바람을 타고 온 향이었습니다. 이 냄새는 그녀가 전에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기묘한 향이었습니다. 마치 고대의 향료 같은 매우 향기로운 냄새가 코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코를 킁킁거리며 그 냄새의 출처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녀의 친한 친구가 그녀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향기로운 냄새를 맡았다고 말로 설명하기 힘든 향이라고 설명하려 했습니다. 친구는 그녀가 뽑고 있는 풀 냄새가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풀을 들어 냄새를 맡아봤지만 전혀 비슷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는 어색하게 웃으며 혹시 무언가를 보거나 겪더라도 여행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야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알겠다고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강사가 사원의 역사를 설명한 후 학생들은 자료 수집을 위해 각자 흩어져 사원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사원을 둘러보았습니다. 친구들은 겁을 먹고 서둘러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왼쪽으로 돌아 짜오파 탑을 지나 사원 벽을 따라 걷다가 북쪽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걷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친구가 황급히 달려 나왔습니다. 그 친구는 그녀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안은 너무 무서워! 보러 들어갈 필요 없어! 그녀가 안에 뭐가 그렇게 무섭냐고 묻자 친구는 불쌍히 무서워. 거긴 정말 무서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는 소름이 돋은 팔을 들어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불상이 어떻게 무서울 수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인데 무서워할 게 뭐가 있겠냐고 생각하며 친구의 말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계속 걷다가 탑문 오른쪽으로 꺾기 전 그녀는 아치형 문을 통과하여 항마 족지인 자세의 하얀 불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지붕이 비바람을 막아주지 못해서 불상의 눈 부분에 빗물이 떨어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국 때문에 마치 불상이 4개의 눈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 그녀가 고개를 들어 그 불상을 봤을 때 그녀는 너무 놀라 큰 소리로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불상은 친구가 말한 대로 정말 소름 끼치게 보였습니다. 마치 계속해서 우리를 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어두워질 무렵에 분위기와 더해져 그녀가 서 있는 곳은 더욱 으스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고 더 이상 흥미로운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녀가 몸을 돌렸지만
발을 떼기도 전에 갑자기 등 뒤에서 한 남자의 깊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흐흐흐. 그녀는 즉시 소리가 난 방향으로 휙 돌아봤습니다. 왼쪽, 오른쪽을 둘러봐도 그곳에는 자신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무언가에 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원을 더 둘러보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녀는 서둘러 긴 걸음으로 남아있는 친구들 무리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방금 겪은 일은 친구들이 무서워할까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추안론 사원 관람이 끝난 후 일행은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묵을 호텔은 이 사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나서 그녀와 친구들은 저녁 7시에 저녁을 먹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거의 다 되었을 때 그녀는 다른 친구에게 남자친구인 M을 부르러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M은 다른 방에 있었는데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권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M은 그녀들에게 로비에서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남은 친구들은 아래층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층에서 M을 기다리려는데 그들 4명은 모두 여자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는 순간 갑자기 한 남자가 크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흐흐흐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너무 놀라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 못 들었어? 누구 무슨 소리 들은 사람 없어? 모두가 창백한 얼굴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친구는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말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무서워.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날 밤은 그녀와 친구들이 아무 일도 겪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온 후 아무도 이상한 것을 보거나 악몽을 꾸거나 호텔에서 이상한 일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오직 그녀만이 흐흐 하는 남자의 웃음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 소리는 사원에서부터 호텔까지 그녀를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의 일행은 이 지방을 떠나 방콕의 나나 골목에 있는 한 호텔에서 묵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그녀는 가이드가 되기 위해 공부했기 때문에 이 분야의 모든 정보를 잘 알아야 했습니다. 태국의 유명한 명소뿐만 아니라 관광의 어두운 면이나 유흥 문화 같은 것들도 말이죠. 교수님은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유흥의 중심지인 이 지역의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A나 바가 많아서 학생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말이죠. 당시 그 호텔은 리모델링 중이었지만 일부는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호텔에 묵게 된 것은 교수님이 예산을 절약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며칠간의 수학여행이었고 아직 가야 할 곳이 많았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아끼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서 묵든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날 모두가 하루 종일 자료 수집으로 지쳐 있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친구들은 방콕에 처음 와봤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방콕에 꽤 자주 와봤기 때문에 자진해서 그들을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친한 친구는 너무 피곤해서 방에서 쉬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잘 거면 자, 그런데 방문은 잠그지 마. 내가 늦게 돌아오면 방에 못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친구들을 데리고 방콕 탐험에 나섰습니다. 친구들을 데리고 지하철을 태워주며 소원을 풀어주었습니다. 이역 저역을 다니며 이곳저곳을 구경한 후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는 밤 10시쯤이었습니다. 같이 자는 친한 친구는 이미 잠든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자는 방은 침대가 2개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친구가 귀신을 무서워하는 편이라 침대를 서로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트윈룸이 더블룸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매우 졸렸기 때문에 비씨 자신도 서둘러 샤워하고 양치질을 한 후 잠자리에 들기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기도를 했습니다. 나모따사를 3번 외운 후 아라항 삼마 삼부또 박화를 막 외우려던 참이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곳의 터주신과 모든 신성한 존재들이시여, 저와 제 친구들이 당신의 공간에 머물게 된 것을 허락해 주소서. 만약 저희가 몸으로든 마음으로든 말로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저와 제 친구들을 용서해 주소서. 그 후 그녀는 절을 했습니다. 총 4번 절을 했는데 첫 번째는 부처님께, 두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세 번째는 스님들께, 그리고 네 번째는 터주신께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 후 그녀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들기도 전에 눈을 감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방 안에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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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걷는 소리였습니다. 방 바닥이 카펫으로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들리려면 정말 크게 걸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친구가 화장실에 가는 줄 알고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눈을 떠보니 친구는 여전히 원래 자세 그대로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방 안을 둘러보자 그 소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눈을 감자마자 그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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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미 늦은 밤이었고 그녀는 틀림없이 무언가에 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피곤하고 졸려서 무서움보다는 짜증이 났습니다. 그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걷고 싶어? 그럼 마음대로 걸어. 그녀는 일어나서 휴대폰으로 음악을 틀었습니다. 걷는 소리를 덮기 위해 음악을 듣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폰을 꽂고 누우려는 순간 그녀가 평소에 듣던 사랑 노래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마치 그 대화 소리가 원래 노래의 일부인 것처럼 말이죠. 그녀는 서둘러 휴대폰을 들어 자신이 원래 듣던 노래를 틀었는지 확인했습니다. 노래는 그녀가 늘 듣던 바로 그 버전이었습니다. 물론 그녀가 듣던 노래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짜증이 나서 휴대폰을 끄고 다시 누웠습니다. 그녀가 눈을 감자 걷는 소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쪽에서 맴돌던 발걸음 소리가 점차 그녀가 누워있는 위치로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침대 주위를 돌아오는 소리 같았고 그 발걸음 소리는 그녀가 누운 곳에서 멈췄습니다. 몇 초 후 그녀가 누워있던 쪽의 침대가, 당시 그녀는 친구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거울 쪽으로 등을 돌리고 있었는데 그녀가 등을 돌린 쪽의 침대가 푹 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허리 근처에 앉은 것처럼 말이죠. 그녀는 즉시 누군가 자신의 등 뒤에 앉아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침대가 푹 꺼졌으니까요. 그때 그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경험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그녀는 친구가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실눈을 뜨고 보려고 했습니다. 두 눈을 다 뜨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등 뒤에 앉아 있는 것이 아직 거기 있는지 없는지 몰랐으니까요. 그녀는 실눈을 뜨고 친구가 천천히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눈을 다 뜨고 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는 지나가는 사람이 친구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친구가 화장실에 갔으니 적어도 안심이 된다고 생각했죠. 그때도 실눈을 뜨고 친구가 정말 화장실에 갔는지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 체형이 친구와 전혀 달랐습니다. 그 여자는 머리가 길고 하얀 잠옷 같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졸렸고 두 눈을 다 뜨고 쳐다볼 용기가 없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스스로에게 친구가 화장실에 간 거라고 되뇌었습니다. 그때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방금 본 사람은 머리가 길었는데 친구는 머리가 짧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친구의 머리가 등 중간까지 길 리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헛것을 본 것이라고, 방금 일어난 사람은 친구였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친구가 아직 침대에 누워 있는지 아니면 화장실에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눈을 뜰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정말로 화장실에서 누군가 볼일을 보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샤워기 트는 소리, 변기 물 내리는 소리 같은 것들이요. 그녀는 화장실에서 나는 소리를 오랫동안 들었고 그러다 다시 한번 화들짝 놀랐습니다. 화장실 소리가 계속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친구가 더워서 다시 샤워하러 갔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오랫동안 화장실에 있는 걸까? 왜 나오지 않는 걸까 생각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눈은 감고 있었지만 귀로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친구가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며 눈을 감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락말락 하는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녀는 방 안에서 여전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앞에서 사람들이 화장실에 있는 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 바로 앞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몸을 뒤척이며 이불을 퍼덕거리는 소리였습니다. 퍼덕, 퍼덕, 퍼덕. 그때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화장실에서는 아직도 누가 씻는 소리가 들리는데 친구가 어느새 침대에 올라와 누운 걸까요? 그녀가 비몽사몽간에 있을 때 갑자기 친구가 그녀의 왼쪽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깜짝 놀라 친구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봤습니다. 친구는 그녀를 향해 옆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얼굴을 보니 그 얼굴은 하얗고 창백한 한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로부터 불과 2십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 얼굴은 귀까지 찢어지도록 활짝 웃고 있었고 바로 옆에서는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히히 하고 들려왔습니다. 그 여자는 웃으면서 계속 웃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놀라 무심코 있는 힘껏 발로 찼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귀신을 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그녀가 온 힘을 다해 찼을 때 당연히 친구가 깨어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친구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그녀에게 등을 돌려 누웠습니다. 친구는 아주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서둘러 눈을 감았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 웃음소리, 그리고 그녀를 만졌던 손의 감촉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자마자 걷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귀신에게 시달리기까지 하자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피곤해 죽겠네. 짜증나. 잘 거야. 아직도 안 멈추면 저주를 퍼부어 버릴 거야. 그녀가 속으로 이렇게 말하자 방 안에 걷는 소리는 즉시 사라졌습니다. 그 후 그녀는 아침까지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녀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뭐 이상한 일 없었어? 악몽 꿨어? 친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없었는데. 어제 기도하고 바로 잠들어서 비가 언제 방에 돌아왔는지도 몰랐어. 그녀는 이어서 물었습니다. 그럼 어젯밤에 일어나서 화장실 갔어? 친구의 대답은 그녀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친구가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젯밤에는 쭉 잤는데 B씨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어젯밤 그녀가 실눈을 뜨고 봤던 것, 친구가 화장실에 간다고 생각했던 그것은 그녀의 친구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분명 그녀가 봤던 그 여자였을 겁니다. 즉, 어젯밤 그녀는 밤새도록 귀신에게 시달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묵을 호텔은 파타야 근처에 있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이야기는 마지막 여행지까지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그녀가 아니라 다른 친구가 겪은 일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일행 모두가 파타야에 도착해서 한 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이 호텔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꽤 낡은 호텔이었습니다. 그녀의 친구가 바닥에서 다림질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 등 뒤로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뒤를 돌아봤을 때 한 여자가 커튼을 뚫고 나오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친구가 미처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말이죠. 친구는 즉시 다른 방으로 달려갔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서둘러 짐을 싸서 체크아웃하고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B씨와 그녀의 친구들이 이번 수학여행 내내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여행에 함께했던 다른 친구들 중 일부는 아직도 모릅니다. 만약 B씨의 이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아마 오늘에서야 그 공포의 수학여행에서 B씨가 무엇을 겪었는지 알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이지 적지 않은 공포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치앙마이에서 시작해서 다른 지방들을 거쳐 파타야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이런 이야기들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절대로 알 수 없을 겁니다. 특히 B씨가 그 여자를 눈앞에서 봤을 때는 정말 무서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저 잠을 자려고 했을 뿐인데 이렇게 소름 끼치는 일들이 벌어질 줄이야. 처음에는 자신이 아니라 친구들이나 교수님 같은 분들이 겪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교수님, 친구, 그리고 그녀 자신까지 모두 겪고 보게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 여행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여행이었습니다. 졸업 후 그녀는 한 여행사에서 관광 가이드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는 제가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겠습니다. 공포와 스릴이 가득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에게 한 가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바로 절을 4번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절을 3번 하는 것은 부처님, 부처님의 가르침, 스님들께 하는 것이고 4번째 절이 터주신께 하는 것이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 중에 호텔이나 다른 장소에 머물 때 B씨처럼 4번 절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B씨처럼 4번 절하는 분이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B씨가 끔찍한 일을 겪었던 그 지방의 호텔에서 다른 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는 청취자분께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 자신도 겪은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있고 제가 다른 청취자분들께 전달해 주기를 원하신다면 페이스북 팬페이지 11LC나 제 개인 인스타그램 NLC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페이스북 이름도 같습니다. NLC.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밤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만약 당신이 귀신 이야기, 공포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지금 차 안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숙소를 찾아 운전하고 계시거나 막 숙소로 들어가려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부디 행운을 빌며 귀신 들린 호텔에 묵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